다시.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진쌤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가계도 문제에 대한 해설인데요. 가계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맨델의 유전 법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가계도 문제는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맨델의 유전 법칙,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각각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혹시 내가 우열에 대해서 또는 생식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식세포가 어떻게 조합돼서 자식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너무 어렵다면 이렇게 복잡한 가계도 말고 간단한 가계도를 가지고 그것 먼저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맨델의 유전 법칙 자체가 아직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프린트를 복습하기 위한 영상들을 다시 한번, 사람의 유전 파트를 다시 한번 보고 오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들께 꼭 찾아가셔서 맨델의 유전 법칙에 따라서 우열을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생식세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자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찾아내는 과정을 꼭 익히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델의 유전 법칙을 먼저 익히시고 나서 가계도를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마선 유전에 대한 가계도입니다. 형질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푸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프린트에 있는 순서대로 이 문제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일단 어떤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부터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드리는 꿀팁이 한 가지 나갑니다. 가계도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부모 둘이 형질이 같은데 자녀는 형질이 다른 집안이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부모 둘이 형질이 같은데 자녀만 형질이 다르다,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형질이 다른 자녀가 있다 라는 말은 부모의 형질이 무조건 우성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부모가 가진 형질이 열성이라면 부모의 유전자형은 열성 동형접합일 것이고, 그렇다면 자녀는 항상 열성 동형접합의 자녀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 둘이 우성이라면 그 우성이 이형접합일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서 열성 동형접합의 자녀가 태어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둘이 형질이 같은데 자녀만 형질이 다르다면 무조건 부모 둘의 형질이 우성인 겁니다. 자, 일단 가계도를 보실 때 그런 가정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시는데요. 그런 가정이 만약에 없다면 다른 힌트를 가지고 우열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힌트가 문제에 꼭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B의 이마선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이다 라고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B를 한번 봅시다. B는 이형접합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 B에게서 드러난 표현형은 M자형 이마예요. 이형접합일 때 드러나는 형질을 우리가 우성이라고 불렀죠. 그렇다면 M자형 이마가 우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자형 이마가 열성이 될 것이고, 그럼 우열을 판단했으니 대립유전자의 기호를 정하시면 되는데, 우성을 대문자로, 열성을 소문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어떤 알파벳을 쓰실지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저는 M이라는 알파벳을 쓰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유전자의 위치가 상념색체상에 존재하는지 성념색체상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상념색체상에 존재한다면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한 쌍의 대립유전자를 가지게 될 겁니다. 즉, 두 개의 대립유전자를 가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성념색체상에 존재한다면 남자의 경우는 X염색체 하나, Y염색체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염색체상에 있는 유전자라면 한 개, Y염색체상의 유전자라도 한 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쓰실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전 Y염색체상의 유전은 가계도에서 판단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모든 남자가 걸려있을 것이고 아무 여자도 걸려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계도가 아니라면 Y염색체상의 유전은 아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X염색체상의 유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여러분들께 드리는 꿀팁은 여자를 중점적으로 먼저 보시라는 겁니다. 여자를 중심으로 그의 아버지나 아들이 여자와 형질이 다른 집안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요. X염색체상의 열성 유전인 경우에는 여자가 열성 동형접합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아들과 그의 아버지도 모두 같은 형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예시가 정록생맹이나 혈우병 같은 질병이 있었죠. 그렇다면 어떤 여자와 아버지 또는 여자와 아들이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여자의 형질은 X염색체상의 열성 형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형질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 B의 어머니는 일자형 이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B의 남동생은 M자형 이마를 가지고 있죠. 어머니와 아들이 형질이 다른 걸 보니 이 일자형 이마는 X염색체상의 열성 유전이 아닌 겁니다.
일자형 이마가 열성 유전이라는 건 확인했는데 그게 X염색체상에 존재할 수 없는 거라면 이마선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제 상염색체, 성염색체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 이제 구성원들의 유전자형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상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니까 모든 구성원에게 두 글자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써주시면 되고, 둘 중에서 열성형질의 개체를 먼저 쓰시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열성형질은 열성 동형접합 이외에는 어떤 형질도 열성 표현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열성형질은 무조건 소문자 M, 소문자 M 두 글자를 가지게 되겠죠. 반면에 우성형질은 대문자 M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M자형 이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M자형 이마인 구성원들은 대문자 M이라는 우성 유전자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지 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를 가지고 판단해서 이형접합인지 동형접합인지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열성형질의 개체들의 유전자를 쭉 쓰십시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성형질들의 유전자를 쓰실 텐데, 우성형질들은 일단 대문자 M을 하나씩은 다 쓰시고 부모와 자녀를 확인하셔서 이형접합인지 동형접합인지를 보실 텐데, 부모나 자녀 중에 열성 동형접합인 개체가 있다면 이 사람은 이형접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유전자형을 모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제는 1번과는 다르게 형질이 두 가지가 나와요. 가, 나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 가, 나 각각에 대해서 형질의 우열을 판단하고 유전자의 위치가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 판단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 나 각각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가라는 질병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면서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 또는 우성이면서 성염색체에 있는 경우, 반대로 정상이 우성이고 질병이 열성이면서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 질병이 열성이면서 성염색체에 있는 경우,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무엇이 맞는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꿀팁 드립니다. 이 문제를, 이런 가계도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일단 이 네 가지 경우를 쓰세요. 쓰시고 하나하나 지워가시면서 풀어가시면 되는데요. 앞에 1번에서 얘기했다시피 부모 둘이 형질이 같은데 자녀만 형질이 다른 경우, 부모가 우성이고 자녀가 열성이다. 또 이 여자와 그의 아버지 또는 아들의 형질이 다른 경우, 그 여자의 형질은 성염색체 열성 형질이 아니다 라는 이 두 가지 판단 근거를 가지고 꽤 빠르게 이 가계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 문제 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고, 즉 독립이란 얘기죠.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우열관계가 분명한데 무엇이 우성이고 열성인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우열을 판단해야겠죠. 대신 여기서 2번이 가의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이라는 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2번 친구 보면 이 2번이라는 사람은 가와 나라는 형질이 모두 발현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형접합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가가 발현되었다. 이형접합일 때 발현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렇다면 가라는 형질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가가 열성이라고 생각했던 가정들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가라는 형질이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하는데, 성염색체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여자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형질이 아버지나 아들과 다른 경우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3번의 경우가 그렇죠. 3번인 사람은 가해라는 질병에 대해서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빠는 질병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정상 여자의 형질, 이 정상이라는 형질이 성염색체 열성 형질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염색체에 있는 게 아니겠구나 라고는 걸 지우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만 남죠. 가는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고 상염색체 질환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형질에 대해서 우열 그리고 성인지 상인지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 유전자형을 쓰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나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형질에 대해서는 우리 2번, 3번의 가족을 보면 우열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2번의 엄마, 아빠는 둘 다 가라는 질병은 가지고 있지만 나라는 형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인 2번은 나라는 형질이 나타났죠. 부모가 둘이 같은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만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의 형질이 무조건 우성이다. 이거는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기라도 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라는 질병에 대해서 정상이 우성이구나.
그리고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열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자와 아버지, 여자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를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봤던 2번 친구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열성 형질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는 나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이 열성 형질인 나라는 질병이 X염색체상에 있었다면 아버지도 무조건 걸렸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걸리지 않은 걸 보니 아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다 상염색체 유전이고 가는 정상에 대해서 우성, 나는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여기 있는 개체들의 유전자형을 쓸 수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각의 유전 형질에 대해서 열성인자들 먼저 쭉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우성인자들의 유전자형을 이형접합인지 동형접합인지 자녀와 부모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개체들의 모든 유전자형을 쓰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기억은 가나 유전자형이 모두 열성 동형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그에 대해서 열성 동형접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